안녕하세요.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 얘기는 정말 미안하지만은 다소 좀 끔찍한 불운에 대한, 안 좋은 일에 대한 상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재 치명적인 질병을,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물려받았을 확률이 50%인 집단이다. 여러분이 물려받았을지 모르는 이 질병은 아주 파괴적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병이 이제 나타나면은 인성에 급격한 아주 극심한 변화가 생기고요. 인지 기능,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거, 정보 처리 기능, 치매 같은 거죠. 인지 기능에 급격한 쇠퇴가 일어나고 운동 기능, 신체적인 기능,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사실 이렇게 머리 감고 샤워하고 이런 것도 다 운동 기능이에요. 걷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운동 기능과 인지 기능인데, 이런 것들이 다 급격하게 쇠퇴해요. 그러니까 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체 일부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어떤 장애죠. 그리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언어 능력이 감퇴되고요. 수면장애, 우울증, 불안감 이런 걸 유발해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이제 발현하면,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게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물려받았을 확률이 지금 50%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질병의 끔찍함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은, 이 병이 치료가 불가능해요. 희귀병 중에 희귀병입니다. 이 병이 발병하면은 20년간 고통을 받다가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보유할 가능성이 아까 말했죠, 50%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회를 드립니다. 이걸 뭐 기회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상상이니까. 여러분이 이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무료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에 돈을 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무료예요. 그래서 검사 결과 여러분에게 이 유전자가 있다면은 아무튼 발병 확률은 100%. 뭐 시기에는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좀 빠르든지 늦든지. 아무튼 발병합니다. 근데 없으면은 발병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금 물려받았는지, 이 유전자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 거예요.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검사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정보 알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아요예요.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 알고 싶어서 당장이라도 검사를 받으러 지금 병원으로 가고 싶습니까? 무료예요. 내 생각이 맞다면, 근데 제 생각이 맞다면은 여러분의 대답은 아마 no. 나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아니고 알고 싶지 않아요. 이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혀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거라고,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검사를 받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정보는 전혀 알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뉴스 너무 사랑하지 않아요? 정보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거 아는 거 너무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 심지어 나랑 관련된 일 아니에요? 나랑 관련돼 있는 새로운 정보, 나랑 관련 없는 새로운 정보도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데, 심지어 이런 걸 심리학의 관여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관여도가 높은 나랑 관련된 정보, 너무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어떠세요? 알고 싶지 않았잖아요. 새로운 정보를 알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가 원래 우리 인간 아닌가요? 이런 거 너무 궁금해서 막 정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이런 걸 낭비라고 여기지 않고 돈을 사용하는 거 낭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게 우리 인간 아니었어요? 근데 아닌 거죠. 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제 다시 균형과 조화의 시간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룰 시간이에요. 인간이요, 뉴스, 정보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always.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균형과 조화를 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복잡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복잡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복잡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자신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는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 나에게 막 불안을 유발하고 공포를 유발하는 이런 정보까지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잠재적 질병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이 병, 상상해보라고 했던 이 병에는 진짜예요. 진짜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희귀병 맞아요. 헌팅턴 병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헌팅턴 병, 헌팅턴스 디지즈, 이 복균자 검사가 있습니다. 이 헌팅턴 병은 퇴행성 유전 질환이에요. 주로 중년기에 나타나고요. 주요 증상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게 근데 발현되기 시작하면 인지 기능과 운동 기능이 손상되고 행동, 심리, 신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부모 중에, 그러니까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헌팅턴 병, 이 헌팅턴스 디지즈를 유발하는 IT1, 5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불운한 경우에 자녀도 이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부모 둘 중에 한 명,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IT 1, 5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둘 중에 한쪽에서만 가지고 있어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언제든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헌팅턴병 복균자 검사가 있으니까 무료로 자신이 이 질병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대비하는 게 낫잖아요. 모르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게 낫잖아요. 또 알고 대비하면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을 방법, 유전자가 있지만 이걸 발현시키지 않을 방법, 표현형이 되지 않을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불확실성도 좀 사라지고. 그러나 항상 이렇게 모든 우리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죠. 이 세상 모든 일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심리는 복잡하니까. 사람들에게 이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사실 이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 그래서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최소 45%에서 70%가 검사를 받겠다고 말은 해요. 이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으세요? 45%, 70%가 뭐 한 번쯤 받아볼만 하겠죠 라고 헤헤헤 이렇게 웃으면서 말은 합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말뿐이에요. 말뿐.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되잖아요. 이건 그냥 말뿐이고, 이들 중에 실제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10명 중에 1명, 2명에 불과합니다. 10%, 20%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받기 싫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검사 결과를 알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유전자가 있다는 그 확률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싫은 겁니다. 근데 이게 헌팅턴 디지즈, 헌팅턴병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검사를 회피해요.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분들 이거 검사받지 않다가 헌혈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검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뭔가 검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알고 싶어서 이 자체의 검사를 하는 사람은 드문 거예요. 뭐 좋아요. 헌팅턴병하고 에이즈는 너무 무섭고 너무 치명적이라서 뭐 정말 그런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초기에 이건 또 헌팅턴병과 에이즈병은 이제 치료 자체가 되게 어려운 질병이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과학기술로는, 물론 앞으로는 치료법이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초기에 발병하면은 비교적 쉽게 대처할 수 있고 심지어 완쾌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은 어떨까? 예를 들면 유방암 같은 거예요. 심지어 이런 유방암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까지 이미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다 개발되어 있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미 뭐 치료법 같은 게 개발되어 있는 위험이 그러니까 적은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검사를 받을까요? 이런 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성들의 42%가 잠재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지도 모르는 유방암 검사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불운의 주인공일지 모른다는 정보를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이 불운의 주인공일지 모른다는 이 정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요, 사람들은 자신이 불운의 주인공일지 모른다는 이 정보를 듣기 싫어한다. 그리고 그런 사건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런 불운은, 이런 나쁜 일, 안 좋은 일은 이런 공포와 불안, 이런 걸 조장하는 일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애써 무시한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또 알아야죠. 이렇게 애써 이런 불운과 어떤 안 좋은 일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 나에게 약간 어떻게 보면 나를 약간 힘들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애써 다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한번 의문점을 가져보세요. 우리의 본능은 이런 불운 관련된 정보를 되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게 우리의 어떤 본능인데,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주의하는 게 주변에 이제 아첨꾼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언이설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하는 사람들이 쓴소리 듣기 싫어하는 그런 것처럼, 이게 근데 우리의 그냥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말 거부만 하는 것이 어떤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정치인 권력자들이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